안녕하세요. 밥하늘 청년입니다. 소갈비찜 할 건데요. 비싼 갈비 사서 실패에 시도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핏물 빼고 데치다가 벌써부터 지쳐버리는 분들, 1시간이면 만드는 방법,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방법으로 고기 고르는 법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핏물 안 빼고 안 데치고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핏물 빼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요. 갈비에 핏물을 빼는 이유는 고기 때문이 아니라 뼈에서 나오는 핏물의 쇠맛 때문이잖아요. 구워먹는 갈비집에서 핏물 뺀 고기를 구워먹지 않듯이, 여튼 핏물이 국물 속에 녹았다가 고기와 야채에 스며들면서 맛이 없어지는데, 가열하면 선지처럼 굳어 국물 맛에 영향을 주지 않아 데쳐서 만드는 레시피가 정석인 것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맛있는 맛들도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무수분 수육의 방식을 사용할 거예요. 물을 넣지 않고 증기로 뼈가 1차적으로 가열돼 국물 속으로 핏물이 흘러들기 전에 미리 굳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핏물을 빼고 고기를 데치면서 손실되는 육즙의 맛있는 맛들도 손실 없이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선하지 않은 고기, 유통기한이 지났지 않았지만 보관상의 문제 때문이라도 고기에서 안 좋은 향이 난다면 콕 핏물을 빼고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고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호주산 냉동 2.3kg 구매해서 하루 정도 냉장으로 해동해 주었고요. 고기는 지방이 적은 고기일수록 좋습니다. 찜 요리는 지방보다 근 내막 속에 있는 콜라겐, 족발이나 닭발의 쫀득쫀득한 부분과 같은 성분이 국물에 녹아나와서 녹진녹진하게 만드는 게 정석입니다. 양식 셰프들도 비프 브루기뇽이라는 요리를 할 때 예전부터 사용하던 방식이니까요. 굳이 마블링 많은 비싼 고기 말고 조금 저렴한 고기, 그 중에서도 지방이 적은 고기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떡가루를 깨끗하게 씻어 설탕과 미림 반컵, 미원 1티스푼 섞어서 고기에 한번 묻혀주겠습니다. 설탕은 입자가 커서 미리 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는 압력솥을 사용할 건데요. 100도 넘는 온도로 수분감 있게 가열해주기에 잘만 사용하면 찜탕 국을 많이 먹는 한국 요리들에 너무 적합한 조리도구죠. 하지만 열어볼 수가 없어서 레시피가 정확해야 해서 이 레시피를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먼저 1층에다가 수분이 많은 양파를 깔아주시고요. 그 위에다가 대파 파란 부분을 덮일 정도로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 표고버섯을 그 위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표고버섯은 감칠맛이 많이 나는 재료로 꼭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 50ml와 함께 아까 준비해둔 고기를, 두꺼운 고기 먼저 고기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뼈가 위쪽으로 가게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되는데요. 고기와 야채에서 수분이 나와 국물이 생기기 전에 뼛속의 피가 굳어야 하기 때문에 꼭 정성스럽게 쌓아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 압력이 생길 때까지 센 불로 가열해 줄게요. 그동안 뒷정리랑 설거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 동안 야채를 손질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당근이랑 꽈리고추, 그리고 떡, 표고버섯 정도 넣었어요. 하다보면 압력솥이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때 불을 중약불로 줄여 20분, 그리고 불 끄고 뜸 들이기 10분 해주시면 됩니다. 압력솥은 일반 냄비에 비해 익는 시간이 4배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익히는 시간을 조절하기 쉬운데요. 20분 압력으로 조리하면 80분, 그리고 10분 뜸 들이는 거니까 90분, 총 1시간 반 끓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소체 고기 양이 많기 때문에 증기가 금방 식어 불을 줄이면 압력도 같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을 줄이고 잠시 지켜보다가 압력이 줄거나 추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불의 세기를 잠시 올렸다가 다시 줄여주시면 됩니다. 만약 압력이 줄지 않는다면 좋은 솥을 사용하고 계신 걸 거예요. 압력이 잘 걸렸다면 야채들을 마저 손질을 해줄게요. 이제 다른 냄비에 양념을 만들어 줄 건데요. 양념 레시피는 아래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둘게요. 씻은 다시마랑 간장 1과 4분의 1컵 넣어줬고요. 설탕 3분의 1컵 갈아 만든 배 뚱캔으로 한 캔 넣어줬습니다. 생강 톡 넣어줬고요. 후추는 톡톡톡톡톡톡 넣어줬습니다. 다진 마늘 크게 2큰술, 미림 1컵 이렇게 섞어서 간을 봐줬는데요.
단맛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 쌀엿을 조금만 더 넣어줬어요. 양념을 만들어 놓고 조금 쉬고 있다 보면 이제 고기가 완성이 되는데요. 압력솥을 여실 때는 그냥 압력을 풀기보다는 찬물을 부어서 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좀 더 안전합니다. 맛있게 잘 익은 고기를 아까 만들어둔 양념장에다가 옮겨줄게요. 밑에 남은 야채, 버섯, 고기 육수도 사용할 거니까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요. 위에 기름이 많이 떠 있어서 기름기를 한번 걷어줄게요. 깔끔하게 걷고 싶으시다면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하얗게 굳은 기름을 걷어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국물도 한번 맛을 보면 핏물에 쇠맛이나 잡내 하나 없이 정말 감칠맛이 진한 고기, 버섯, 야채 육수예요. 이제 이걸 체에 걸러서 아까 만들어준 양념장에 그대로 부어주고요. 수고해준 다시마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빼줄게요. 이제 아까 손질해둔 표고버섯과 당근을 먼저 넣어주고 기름기도 한 번 더 걷어준 뒤에 5분 정도 뒤에 떡을 넣어줄게요. 이제 당근도 다 익고 떡에도 어느 정도 간이 배었다면 마지막으로 아까 손질해 주었던 꽈리고추랑 참기름을 넣고 불을 꺼줄 건데요. 고기가 젓가락으로도 찢어질 만큼 부드럽게 잘 익었어요. 완성입니다. 덕분에 이번 추석은 든든하겠네요. 엄마 아빠와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저는 100kg가 넘는 먹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보려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제 채널을 오늘부로 100분이나 구독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보시는 분들의 입장으로 도움 많이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다음 영상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제 채널이 많이 작다 보니 구독을 안 하시면 찾기 어려울 거예요. 이번 명절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